민심. 그 민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가 구포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갔었다는 거 제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박민식은 구포초등학교 60회, 그 박민식의 어머니는 30회. 구포초등학교가 우리 가정과 같다고 할 정도로 일체감이 있는 박민식 후보는 당연히 총동창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동문들한테 인사하고 했어요. 근데 구포초하고 한동훈이가 뭔 관계가 있다고 한동훈이가 거기를 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뻘쭘하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한 시민이 한동훈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타워 팰리스 사는 X가 부산에 왜 왔냐? 네가 뭐 지역장 한번 해봤냐? 그동안 너 뭐 했는데 왜 부산에 와서 이러냐? 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러면서 오지 마.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밑반찬 해주는 동네가 부산 북구인 줄 알아? 북구가 네 밥이야? 너 같은 배신자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여기로 와. 라고 야단을 쳤어요. 한동훈이는 야단을 맞는 내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실실 쪼개면서 다 하셨어요? 시민이 화 안 나겠어요? 다 하셨어요 하니까 아직 멀었어 하자. 네, 더 하세요, 더 하세요. 시민이 잘 참으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현장에서 그런 식으로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제 말로 끝내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 아주 성숙하게 잘 참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 김도읍이 저는 왜 지금 이러는지 참 예전에 김도읍을 알던 사람들이 정말 혀를 찹니다. 쟤는 왜 저렇게 됐냐? 김도읍이가 또 부산 북값은 공천하지 말자. 한동훈이한테 양보하자. 공식 건의를 했어요. 지도부에. 4선 국회의원이니까 뭐 이런 건의장 하나 올릴 수는 있죠. 그런데 박형준 무공천 말도 안 돼. 저는 당 후보로 선정된 선수다. 당이 후보를 내면 그 후보와 연대하는 게 맞지. 무슨 무공천이야. 북값 공천해야 돼. 주진우도 공당으로서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 해. 북값에 당당히 우리 후보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가 돼야 돼. 특히 주진우는 이번 경선을 거치면서 사람이 좀 확 변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경선은 졌지만 주진우는 구했다. 주진우는 당은 반드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 박민식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한동훈과의 완전 결별을 선언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민식은 하정우는 국정을 벌인 사람이고 한동훈이는 임시계약직이다. 이 박민식도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 한번 날을 세우면은 그거 아프거든요. 박민식은 페북에 진짜 북구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하정우에 대해서 국회의원 배지 달기에 왔다고 국정을 단번에 내팽개쳐버린 희대의 국벌인 울버린을 국벌인이라고 했네. 희대의 국벌인. 이재명이 만류하는데도 한순간에 줄을 바꿨으며 출세길을 택하는 그 가벼운 처신이라고 한마디 딱 썼어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 심합니다.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 기가 차는 것은 대놓고 2년 시한부 예고하면서 들어온 한동훈이다. 아무리 남은 임기 채우는 재보선이지만 시작도 전부터 대선 출마를 위해 떠날 것이라고 밑밥 깔고 있다. 북구 주민의 삶이 2년짜리 임시계약직 대선 출마를 위한 발사대밖에 안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박민식은 한동훈과의 단일화 1도 없다. 한동훈이와 그 측근들이 계속 단일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이유는 뻔하다. 3파전이면 자신도 없고 선거비용 보전도 어렵다고 저것들이 생각하기 때문일 거다. 나는 자신이 있다. 3파전이든 4파전이든 누가 북구 주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냐. 북구 주민들이 선택해 주실 것이다. 투쟁 의지를 더욱 불사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8석을 목표로 준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을 내놓은 곳이 13곳입니다. 13곳.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곳이 딱 한 곳입니다. 대구의 추경호. 그렇게 해서 14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이 중에는 4군데는 이미 공천이 끝났고 나머지 10군데는 앞으로 공천을 해야 됩니다. 7개, 8개 정도의 재보궐선거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107개 의석이 우리가 107의석이거든요. 그중에 7개를 이기면 114
다 8개를 이기면 115가 됩니다. 이거는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서너 명이 분탕을 아무리 쳐도 다 쫓아내도 개헌 저지선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17개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선거구도를 짜고 필승의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진행되는 14군데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우리가 7석 내지 8석을 가져온다고 하는 또 다른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후보 공천과 선거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결국에 이번 동영상은요, 국민의힘은 이제 그 박민식하고 이영풍이가 아마 내일쯤 이렇게 결론 나가지고 발표할 겁니다. 어린이날. 내일까지 아마 이게 단일화 하는데,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뭐 여론은 조금 박민식 후보가 앞선 거는 사실이고, 둘 다 이게 훌륭한 분입니다. 이영풍 기자도 KBS 기자가 훌륭한 분이죠. 따라서 이게 그 결과는 놓아봐야 되겠는데, 근데 그 아마 내일까지 경선에서 여론조사 노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후보가 확정되면요,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확 뜨거든요. 확 뜬다고. 얼마 전에 그 KBS 가장 최근 조사 KBS 조사인데 하정우가 30, 박민식이 25, 그다음에 한동훈이가 2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도 박민식이 한동훈을 앞서고 있잖아. 근데 후보가 만약에 정해진다 내일 모레. 그러면 이게 바로 그냥 박민식이든 이영풍이든 후보가 정해지면 30%대로 치고 나갑니다. 그러게 그 추경호 때도 우리가 그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후보가 정해지니까 지지율이 확 급상승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뭐 상당히 이 부분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3강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게 2강 1중으로 이게 갈 겁니다. 2강 1중. 즉 하정우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뭐 박민식이든 누구든 가 2강을 형성할 거예요. 정당. 무소속은 이게 갈수록 힘이 빠지거든요. 그런데 그 장현창이가 그랬잖아요. 장현창이가 무소속 해보니까 갈수록 이게 그 힘이 빠지더라. 한동훈은 이게 갈수록 좀 처질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결국에 그 하정우와 박민식이가 2강을 구성하고 한동훈이는 1중으로 가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저는 박민식 후보가 전재수도 이기거든요. 2번이나. 전재수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정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한동훈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적입니다. 한동훈을 지금 이게 떨어뜨리고 한동훈을 이게 망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역설적으로도 이게 한동훈의 한 딸 패널들이나 유튜브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이게 한동훈을 지지하는 뭐 유튜브 중에 좀 대형 유튜브는 뭐 어벤져스 전략이라고 신지호, 이현종, 홍영님 뭐 이런 사람 노잖아. 송영훈 변호사 또 이게 노고요. 박상수는 잘 안 보이던데. 하여튼 이 어벤져스 전략회의나 또는 이게 뭐 종일 얼굴 가리고 맨날 돌아다니면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 뭐 종이 TV인지 종이 TV인가 뭐 있잖아. 그것도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도 이게 좀 약간 이게 대형 아니더라도 이게 그냥 주로 현장 취재를 주로 하는 이런 이제 우리 우파 유튜버들 중에 그나마 이게 한동훈이가 조금 팬덤이 있으니까 한동훈을 좀 쫓아다니면 조금 조회수가 나와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게 한동훈을 좀 쫓아다니는 이런 게 유튜버들이 있어요. 현장 유튜버들 중에. 그 다음에 이제 방송한 대형 유튜브 중에 어벤져스 전략회의부터 쭉 있죠. 한동훈을 지지하는. 근데 이런 유튜버들, 제가 이게 다른 거는 뭐 다 못 봐도 어벤져스 전략회의는 뭘 다루는가 계속 한번 모니터해 보면요. 날마다 하루에 3꼭지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게 제가 옛날에 고정 출연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날마다 하루에 3꼭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두 꼭지는 전부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 욕하는 겁니다. 날마다, 왜? 그래야 조회수가 나오니까. 그래야 이게 조회수가 하루에 날마다 한두 꼭지는 장동혁 지도부 국민의힘을 욕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빨아주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시에 접속자가 한 12,000명 되고 최종 한 6만 명, 요 정도 보거든요. 요 정도 봐요. 그래서 아마 이게 유튜버 인기 순위 같은 거 보면 한 50위 정도 되는, 이게 대형 유튜브 중에 있고, 어벤져스 전략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쭉 몇 개 있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게 도움 될까요? 즉, 한동훈 패널들이 방송에 나간 사람이 있죠. 저도 김종혁 최고위라고 제가 일주일에 3번 라디오에서 제가 붙거든요. 라디오에서 일주일에 3번씩, 그것도 아침 8시에 월, 화, 금 3번 덕에 장동혁
김종혁 최고위원하고 제가 방송에서 붙는데요. 뭐 저는 제 소신대로 이야기하고 김종혁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욕하는 게 결국에 한동훈을 망치는 길입니다. 제가 이게 몇 번 그 이야기 해줬는데 제가 그 김종혁 최고위원한테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딱 계산을 해봐야 돼요. 서로.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가 있다. 러프하게. 그게 예를 들어 반반 쪼개져 있다 칩시다. 한동훈을 그래 좀 동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봐줘가지고 아무리 많이 봐주지 반을 봐줍시다. 그러면 이게 또 한동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지지하는 보수도 이게 반은 있다 이 말이야.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은 한동훈을 싫어하잖아요. 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사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한동훈이 안 좋아할 거고, 그 다음에 장동혁은 아니더라도 이게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뭐 전환길이나 뭐 저쪽에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나 많이 있잖아. 다른 당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요. 보수 전체로 보면 제가 이제 대충 러프하게 계산한 거예요. 보수 전체로 보면 이게 그 한동훈 지지가 예를 들어 우리 보수를 45로 보면요. 한동훈이 15, 그러면 장동혁 국민이 15, 그리고 이게 10%는 황교안부터 해가지고 쭉 정광훈 목사까지 그 윤석열은 좋아하지만 국민의힘도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 10% 된다 봐요. 10%. 그러면 이게 한 40 되잖아요. 대략. 자, 이런 상태에서 이게 그 한동훈 패널이나 또 이게 친한계 유튜버들이 계속 윤석열 욕하고 장동혁 욕하고 이쪽 욕하면요.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한동훈을 안 찍어주죠. 안 찍어준다고. 예를 들어 지금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에 노는 사람들이 한동훈 찍겠냐고. 매일 욕하는데, 거구 욕하는데, 또 황교안 대표 지지하는 자유와 혁신, 이 한동훈 찍겠냐고. 안 찍지. 안 찍는다고. 그러면 장동혁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금 당권파를 지지하는 사람들 있잖아. 아무리 없어도 15, 20은 있잖아. 갤럽이나 MBS도. 이 사람들이 계속 한동훈 쪽에서 계속 욕하는데, 한동훈 찍어주고 싶다가도 계속 욕하는데, 바보냐고 찍어주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한동훈을 오히려 사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오히려 이럴 때 오히려 굳이 장동혁 욕해봤자 이게 그 한동훈의 표가 더 우측에서 올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 민주당에서 더 오느냐? 어차피 민주당은 민주당이고 민주당도 한동훈 싫어하는데 민주당은 민주당 표죠. 결국에 한동훈은요. 제가 보기엔 민주당하고 붙어 이기려면 보수를 결집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수표를 상당 부분을 다 가져가야 저 민주당하고 이게 해볼 만한데, 근데 보수 중에도 절반이 쪼개지 가지고요. 계속 나머지 우리 보수 쪽만 요구하고 있다고. 선거 전략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 선거는 완전히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동훈께 참모라면 제가 이게 한동훈 쪽에 만약에 책사라면 참모라면 타겟을 이게 이재명 쪽으로만 합니다. 이재명 쪽으로만 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보수 쪽으로는 뭘 하냐. 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국민의힘 후보를 다 밀어주세요. 국민의힘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다 찍어주라. 내를 지지하면 최소한 이게 국민의힘 후보는 다 찍어주라. 이런 식으로 이게 보수 쪽으로는 계속 이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흔드는 게 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타겟은 이재명 쪽으로만 이게 총을 쏘면서 오히려 이게 보수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장동혁도 안고 우리 윤석열도 안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보수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어디든지 다 전폭적으로 찍어줘야 됩니다. 부산에서는 박형준 찍어야 됩니다. 대구에서는 추경호 찍어야 됩니다. 서울에 오시영 찍고 이렇게 하게 전국별로 강원도에 김진태 찍고 쟤를 지지한다면 전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투표에 꼭 참여해서 적극 도와주세요. 이래야 되거든. 근데 한동훈 쪽에서는 선거를 져야 돼. 국민의힘이 져야지 장동희가 장동희가 끌려 내려오면 한동훈 지는 게 복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을 욕하고 장동희를 욕한다고. 국민의힘도 욕하고 장동희도 욕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앙금이 생겨. 그러면 이게 이쪽 사람들도 당연히 앙금이 생기지. 그러면 이게 우리 장동희 지지자나 또 이게 윤석열 지지자들은 한동훈이 찍어주고 싶다가도 에이 그래도 이게 참 대권주한테 젊은 애가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이게 우리 보수에 저만한 게 인지도 있는 사람이 좀 있나. 아이고 내가
평소에 좀 싸가지 없어도 내가 한동훈 한 표 찍어주고 싶다가도 자꾸 이쪽을 욕하니까 안 찍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한동훈계 친한계 패널들이나 유튜버들이 오히려 한동훈을 떨어뜨리게 선거에 저는 방해하고 있다. 이러면 한동훈의 지지율이 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좌쪽으로도 한계가 있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도 한계가 있다고. 그런 한계가 있지 원래. 근데 우쪽으로 딱 전폭적인 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우쪽으로도 이게 딱 막혀 있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지층과 그 더 오른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딱 이게 한동훈한테 절대 마음을 안 낸다고. 지금 보면 알잖아. 서로 전쟁이야. 이게 하나가 안 돼요. 저도 안타깝지만 하나가 안 돼요. 한동훈 지지층과 한동훈을 반대하는 보수층이 서로 이게 더 민주당보다 이게 더 지금 감정적으로 격화돼가 싸우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어떻게 되든 게 뭐 원인이고 다 떠나서 이게 현실적으로 한동훈한테는 치명타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누구 잘못이고 누구 책임이고 이걸 다 떠나서 결과만 보면 이게 있고 지금 한동훈 지지층과 한동훈을 반대하는 보수층이 딱 두 동강이 나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한동훈의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된다 이거야. 도움이 계속 욕해봤자 그냥 이재명 쪽으로 계속 싸우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부라도 이게 그냥 그래도 이게 한동훈이 고생하는데 이번에 한 표 주자 이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계속 그 총구를요 이재명이가 아니고 이쪽으로 국민의힘 쪽으로 장동혁 쪽으로 윤석열 쪽으로 이렇게 계속 총구를 겨눠가지고 계속 방송하는 거는 더 이게 서로 감정만 자극해서 보수층이 더 분열만 가져와가지고 결국에 선거에서는 한 표라도 이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 더 끌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더 멀어지게 하는 결국에 최악의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요 결국에 부산 북갑은요 부산 북갑은 이게 하정우와 박민식의 이강의 승부가 된다. 한동훈은 이게 더 이상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표가 확장성이 우로도 저로도 없다. 결국에 한동훈 측근들 패널들이 계속 보수 분열을 야기하면서 결국에 한동훈 부메랑이 돼가지고 한동훈을 때려잡는 이런 데 자살골이 된다. 이게 이제 지역 언론들이나 이런 데서 내일 이제 개소식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 장동혁이 뭐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형준 옆에서 둘이가 손잡고 이거 뭐 만세할 텐데 그럼 그 사진이 나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 전체에서의 정당 지지율이 12% 지고 있는데 네. 북갑에서는 1% 차이밖에 안 네.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면서 이게 박형준 시장 쪽에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북갑에서는 왜 그 여야가 지지율이 거의 똑같은데 네. 부산 부산 전체에서 왜 10%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나? 그것도 부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전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누구한테 SOS를 쳐야 돼요? 장동혁한테 쳐야 돼요? 아니면은 저기 한동훈 대표한테 쳐야 돼요? 그건 진짜 그 측근들이나 그 캠프나 전략 참모들이 생각이 있으면 그건 뭐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산수인데 그건 지금 엉뚱한 그걸 하고 있다 그러고 아니 뭐 부산시장 저기 전재수랑 선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가서 뽑아줍니까? 말이 안 되는 지금 이제 전략을 하고 공 원장님 좀 전화 좀 해주세요 거기. 아, 진짜. 네? 뭐 전화가 오면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으나 뭐 전화가 뭐 굳이 제가 먼저 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오 시장이 오죽하면 장동혁 안 불렀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장동혁이라는 사진 자체가 나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오 시장도 결국 안 불렀잖아요. 본인도 유리하면 부를 텐데 네. 결국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내일 아마 일간지들도 쓸 텐데 사진들을 네. 뭐 영상도 쓰고 할 텐데 이제 그거 보시면 이게 자칫하면 박형준 시장의 이미지가 뭐 고착이 되어버릴 가능성? 이게 제가 뭐 걱정해 줄 일은 아닌데 뭐 저야 이제 한동훈 당선 최우선적으로 걱정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근데 굳이 좀 한 말씀 조언을 드린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개도 있고 구력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게 좀 뭐 양다리 걸치려고 하는 좀 기회주의적 그 득표 전략 아니냐. 네네.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시장이 문제가 뭐냐면 네. 다들 이렇게 뭘 두 개 다 얻겠다는 전략인데 네. 잘 아시겠지만 두 개 다 얻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장동혁 표하고 한동훈 표를 동시에 자기는 그릇이 크니까 장동혁 표도 받을 수 있고 한동훈 표도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생각인데 이게 뭐 말로는 뭐 성립이 돼요. 근데 현실에서 과연 그렇게 될까요? 네. 예. 뭘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어떤 걸 또 견해내는 이걸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그렇죠. 주도적으로 할 것인지. 네.
이제 그런 흐름을 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추경호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고. 사실. 그리고 지난번에 어디 그 인터뷰 하는데 박형준 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장동혁이 지원 유서 오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래도 당대표가 오겠다는데 그거 마다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내일 뭐 그렇게 장동혁 쪽에서 가겠다라고 통보하니까 오지 마세요. 이걸 못 하잖아요. 네. 그럼 내일 분명히 이제 투샷 사진 찍히고 그게 이제 주요 TV 정치 뉴스 이제 도배를 할 텐데 네. 그거 본 한동훈 지지자가 나 저거 찍으러 찍어줘야 갈까? 되겠다. 에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제가 그 어벤져스에서 첫 번째 갔다 온 다음에 이런 그 기류도 거기서 읽힌다라고 한 게 그 북구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그 전재수에 대한 그 정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호감이. 그러니까 시장은 전재수, 국회의원은 한동훈. 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더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 추경호나 박형준은 그 투표장에 폭이 안 나갈 수 있는 이 중도 보수분들을 어떻든 간에 끌어내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 전략 아니면 자칫하면 지금 이게 그 선거에서 정말 참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추경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인이 대구라고 하지만 지금 대구도 중도 보수분들 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그럼 투표에 참여 안 하면 이길 것 같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지금 아까 발표한 달성의 이진숙 박종진 네. 이용 전재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보궐선거의 그 후보를 공천이 이제 다 확정이 된다면 네. 컨셉이 명확해지잖아요. 윤호개인 그 선거로. 네.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전략 자기가 너무 쉬워지고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건 뭐냐. 보수층의 결집이 아니라 이 중도 보수층 내지는 중도층의 투표 포기죠. 투표 포기로 가는 길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당 지도부가. 네. 그러면은 거기와 달리 지역에서는 박형준 후보나 이제 추경호 후보가 투표 포기를 최대한 이게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벌써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게 샤이 보수가 이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이냐. 그러니까 샤이 보수라는 건 여론조사에서 안 잡히는 보수층이 일정 정도 나중에는 투표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샤이 보수라고 그런단 말이죠. 여론조사에서 안 잡히는 보수층이 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샤이하지만 투표장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서 샤이 보수라는 사회 유권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그냥 샤이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